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아우라 타워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 있었다. 그 표면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었지만 결코 자신의 내부는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그곳의 주인인 권태준 회장처럼 완벽하고 차가우며 비밀스러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강서윤은 타워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보안 감사 전문가. 업계에서 얼음 칼날이라 불리는 그녀의 등장에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스쳤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 거대한 건물의 심장부,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향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 팀장인 박 실장이 마중 나왔다. 그는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서윤 감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우라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아마 별다른 문제점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자신감과 함께 외부인에 대한 은근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박 실장님, 가장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제 임무는 그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실장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윤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임시 사무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아우라 그룹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오가는 데이터들이 빛의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리고 복잡한 코드와 로그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숲에서 길을 찾는 탐험가처럼 데이터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박 실장의 호언장담처럼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철벽과 같았다. 다중 방화벽, 복잡한 암호화 프로토콜, 그리고 24시간 작동하는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인 완벽함 그 자체였다. 내부 보안팀 직원들은 서서히 경계를 풀고 그녀를 그저 까다로운 외부 감사인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장치가 숨겨져 있는 듯한 위화감. 그녀는 표면적인 데이터의 흐름 대신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이상 현상에 집중했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수백만 개의 평범한 로그 파일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칙점을 발견했다. 링, 1초 단위로 발생하는 데이터 패킷 손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지연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일관된 패턴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사소한 현상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균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해당 패킷의 발신지와 목적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로는 복잡한 가상 네트워크와 프록시 서버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마치 미궁처럼 한 겹을 벗겨내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났다.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을 더 추적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경로의 종착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존재하지 않는 서버,
시스템의 어떤 공식적인 도표나 목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유령 서버였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된 공간.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어깨 너머로 그녀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이 유령 서버는 막대한 양의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해당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최소한의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스텔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시도는 곧바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침입 패턴을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방어벽의 구조를 바꾸는 능동적인 방어 시스템이었다. 서유는 이런 종류의 보안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이 외부에 자랑하던 그 어떤 기술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군사적 수준의 방어 체계였다. 권태준 회장의 금지구역. 그녀의 뇌리에 그 단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업무용 서버나 개발자들의 비밀 공간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 숨겨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다른 경로로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정전인가 싶었지만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완벽한 암흑 속에서 오직 그녀의 노트북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네, 이스캔 인단 마이, 네, 이스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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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붉은색 경고 메시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차갑고 무감정한 흰색 텍스트.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오만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시스템이 그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서유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간. 회장의 금지된 영역은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고 이제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으려는 듯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맹수의 턱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서유는 재빨리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평범한 감사 업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우라 타워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풍경. 마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과도 진정으로 섞이지 못하는 권태준 회장의 눈빛처럼. 서유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녀가 발을 들인 이곳이 어떤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있는 진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 것인지를. 금지구역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박 실장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나 봅니다. 혹시라도 저희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일상적인 안부처럼 들렸지만 서유는 그 눈빛 속에서 날카로운 탐색의 기운을 읽었다. 서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야간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중에 작은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정상화되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더군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윤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한층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압박감. 서윤은 겉으로는 평범한 감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척했다. 그녀는 일반 서버들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테스트하며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의 머릿속과 개인 노트북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유령 서버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보았던 능동적 방어 시스템의 구조를 복귀하며 서유는 그 방어벽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 상대가 자신의 창을 막을 방패를 만들면 자신은 그 방패를 뚫을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아우라 그룹의 시스템을 분석했고 밤에는 그 시스템을 공격할 무기를 만들었다.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 칼날처럼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녀는 자신이 쫓는 것이 단순한 회사의 비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권태준이라는 인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유는 마침내 방어벽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시스템의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간의 영역에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초기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퇴직한 엔지니어의 정보를 찾아냈고 그가 남긴 오래된 백도어 계정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이 계정이 함정이라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들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금지된 영역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낮고 잊힌 뒷문, 퇴직한 엔지니어가 남긴 작은 통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키보드를 움직였다. 마침내 접근이 허용되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리며 그녀의 눈앞에 금지된 구역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데이터의 무덤이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과도 같았다. 수많은 정보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되고 변형되고 있었다. 시장 데이터, 경쟁사 기밀, 정치인들의 개인 정보, 심지어 일반인들의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무언가의 먹이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서유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키메라. 여러 동물을 합쳐 만든 그리스 신화 속 괴물.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그 자체로 불길한 본질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괴물의 심장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 단어가 서윤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기밀 프로젝트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권태준이라는 제국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를 연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손을 댄 후였다. 서유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 다시 접근이 차단될지 모르는 상황. 그녀는 프로젝트의 개요와 관련된 핵심 파일 몇 개를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저장 공간으로 빼내기 시작했다. 전송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렸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그녀는 미련 없이 모든 접속을 끊고 흔적을 삭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화면은 다시 평범한 감사 업무 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같은 시각 아우라 타워 최상층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회장실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중심에 선 권태준 회장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의 뒤로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쥐새끼 한 마리가 금지구역 근처를 어슬렁거린 흔적이 있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권태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서윤의 접속 기록과 그녀가 접근했던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침입이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놓치지 않았다. 권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대신 흥미롭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음 칼날. 강서윤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칼날이 제 아무리 날카로워도 바위를 쪼갤 수는 없는 법이지. 너무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해 주게. 부러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기회는 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 강서윤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잠시 신경 쓰이는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최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감시의 압박이 훨씬 더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따라붙었다. 아우라 타워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그녀를 옥죄어 왔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사무실로 최 이사가 찾아왔다. 그는 어제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감사님, 업무 환경은 만족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감사님이 최상의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서곡이었다. 서유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용건이 무엇인지 기다렸다. 최 이사는 잠시 사무실을 둘러보는 척하더니 마치 무심코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저희 회사 감사를 맡았던 분이 생각나는군요. 아주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만 저희 회사에 너무 깊은 부분까지 알려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로 업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서윤의 귓가에 밝혔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서윤은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저는 제 건강에 자신 있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제 호기심은 오직 주어진 감사 범위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선을 넘는 일은 없을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선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최 이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 젊은 감사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강 감사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우라 타워는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은 때로 발을 헛디디기 쉬운 법이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유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미세한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분노와 오기였다. 권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녀를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다. 그들의 협박은 오히려 서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단순히 감사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얼음 칼날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냉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불이나 압력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상징했다. 최 이사의 경고는 역효과를 낳았다. 서유는 더욱더 치밀하고 조심스러워졌다. 이제 아우라 그룹 내부의 어떤 시스템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자신의 실력을 믿어주고 거대한 권력에 함께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옛 동료이자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였던 이진호. 그는 대기업의 답답한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자신만의 작은 보안 회사를 차린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실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유는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보안 회선을 통해 이진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았다.
오랜만이야. 도움이 필요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파르상고, 쌍군피소, 꿍꿍쿠, 게뉴,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거대한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까. 그녀는 이제 그 그늘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끝이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권태준 회장은 최 이사로부터 강서윤의 반응을 보고받았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아직 겁을 먹지 않은 모양이군. 괜찮아.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직접 느껴봐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법이니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명예든, 돈이든, 혹은 가족이든. 그의 눈은 사냥감을 몰아넣고 즐기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서윤이라는 작은 반항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제국의 왕이었고 그의 영역에 들어온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강서윤이라는 얼음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 따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진실을 향한 집념과 정의에 대한 신념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서윤과 권태준.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두 번째 장에 접어들고 있었다. 한 명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진실을 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아우라 타워의 차가운 벽 뒤에서 두 사람의 의지가 팽팽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폭풍은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강서윤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는 몇 시간 동안이나 답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진우가 이미 다른 삶에 정착해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혹은 그녀의 메시지가 중간에 가로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녀의 신경을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시켰다. 마침내 새벽녘이 되어서야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구간 지하 3층. 먼지 쌓인 곳에서 오늘 밤 자정. 장소도 발신인도 명시되지 않은 지극히 간결한 메시지. 하지만 서유는 그것이 진우의 방식임을 알았다. 그는 언제나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가였다.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서유는 예정된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든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타워를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몇 번의 경로를 변경하며 미행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그녀는 진우가 말한 장소, 그들이 함께 다녔던 대학의 낡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도서관 건물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유령처럼 고요했다. 서유는 비상구를 통해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먼지 냄새가 가득한 지하로 내려가자 굳게 닫힌 철문이 나타났다. 서버 관리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진우는 여전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밤을 샌 듯한 피곤한 눈. 그리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장난기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며 피식 웃었다. 얼음 칼날 여전하시네. 대기업 체질은 아닌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답답한 곳에 붙어 있을 줄이야. 서윤은 그의 농담에 대꾸할 여유가 없었다. 오랜만이야. 너저분한 건 여전하네.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버시라는 온갖 낡은 장비와 전선들로 가득했다. 진우는 문을 잠그고 서윤을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는 서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농담기를 거두었다. 표정 보아하니 그냥 안부 인사하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인데? 전설의 강서윤이 나 같은 방구석 해커를 다 찾아오고 서윤은 말없이 자신이 가져온 소형 보안 USB를 그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우라 타워의 금지구역에서 빼낸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단어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데이터 이동 경로의 일부가 나타났다. 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를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처음에 가벼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천재, 해커로서의 진지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아, 너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건 그냥 회사 비자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이 데이터 구조, 암호화 방식, 이건 국가기관이나 거대 범죄 조직에서나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대체 아우라 그룹, 권태준 그 인간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서윤은 최 이사에게 들었던 경고와 자신이 느꼈던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미쳤구나. 강서윤. 그냥 덮어. 이건 네가,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라고. 저들은 너 하나쯤은 그냥 사고사로 위장해서 없애버리고도 남을 놈들이야. 당장 그 회사에서 나와. 진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그는 친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알아. 무섭고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봐버렸어. 진우야. 진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칠 수는 없어.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나 혼자서는 안 돼.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마주 보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여기서 거절한다고 해도 강서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혼자서라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결국 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항복하듯 말했다. 젠장,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알았어. 알았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모든 건 둘이 함께 상의하고. 내 신호 없이는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마. 내 목숨은 이제 내 것만이 아니야. 그의 말에 서윤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보여준 인간적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작은 연대가 결성된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안전 가옥과도 같은 이 낡은 서버실을 작전 본부로 삼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외부 네트워크를 샅샅이 분석하며 서윤이 알려준 유령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뒷문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역할은 외부에서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편 서윤은 다시 아우라 타워라는 적진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역할은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진우의 외부 공격을 위한 좌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더욱더 완벽하게 평범한 감사인처럼 행동했다. 두 사람은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었다. 서윤이 내부 시스템의 구조와 인물들의 동선을 알려주면 진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격 루트를 시뮬레이션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진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유령 서버, 즉 프로젝트 키메라는 아우라 그룹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전력 공급 라인까지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것은 권태준이 그룹 자체도 믿지 않고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했음을 의미했다. 진우는 서윤에게 경고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권태준은 아우라 그룹이 무너져도 이 프로젝트만큼은 지키려 할 거야. 어쩌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우라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일지도 몰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의 말은 서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을 찾아야 했다. 서윤은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단서, 프로젝트와 관련되었다가 의문스럽게 사라진 연구원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것이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진우는 외부에서 연구원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고 서윤은 내부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인사 기록과 자료를 찾아내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공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록 두 사람뿐인 작은 연대였지만 그들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진실이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들이 쫓는 진실의 그림자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권태준의 감시망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이미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둠 속의 동맹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위험과 거대한 함정이었다. 강서윤과 이진우의 공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졌다. 서윤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인 접근 권한을 이용하되 감사 업무의 일환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다. 그녀의 모든 클릭은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 감시의 눈을 속이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낡은 디지털 아카이브, 수많은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유의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몇 년 전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팀 소속이었던 김진혁이라는 수석 연구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퇴직 절차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서윤은 김진혁 연구원의 이름과 관련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진우에게 전송했다. 이것이 그들이 찾던 퍼즐의 첫 조각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외부에서 이 정보를 받은 진우는
즉시 디지털 세계에 남아있는 김진혁의 모든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SNS 계정, 이메일, 온라인 결제 기록 등.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김진혁이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된 연구 노트 파일을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물론 그 파일은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진우에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의 꼬리를 잡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희미한 움직임은 이미 거대한 거미줄을 흔들고 있었다. 권태준 회장은 최 이사로부터 강서윤이 김진혁의 파일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듣는 권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사리로 번뜩였다. 김진혁.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이름이었다. 더 이상 장난은 끝이다. 권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히 내 구역의 가장 깊은 곳을 엿보려 해줬다. 그렇다면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 칼날에 자신이 베이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예 그 칼날을 녹여버려. 최 이사는 회장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해고 조치가 아니었다. 강서윤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움직였다.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한 완벽한 함정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업은 강서윤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청하고 그녀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윤이 사용하는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뚫고 들어와 그녀와 진우의 암호화된 대화 일부를 가로챘다.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외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함정을 설계하기에 충분한 정보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정교한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지시를 받은 특수팀은 강서윤의 업무용 터미널에서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서버로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로그를 조작했다. 날짜, 시간, 데이터 패킷의 크기까지 실제 상황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동시에 그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대포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 수취인의 이름은 강서윤의 것과 아주 유사하게 조작되었다. 마치 그녀가 정보를 판 대가로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모든 증거는 강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함정의 마지막 단계는 결정적인 물증을 심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윤이 자리를 비운 아주 짧은 틈을 타 감사팀에 위장 잠입시킨 내부 인력을 통해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잠시 연결했다. 그 코드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 일부를 그녀의 노트북 깊숙한 곳에 몰래 복사해두는 역할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대한 덫이 설치되었고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우가 보내 올 김진혁의 연구 노트 해독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가미가 당겨졌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이 한창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박 실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기름한 미소 대신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강서윤 감사님,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실장이 내민 영장에는
권태준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안팀 직원들은 그녀에게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 그리고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주변 동료들은 충격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순식간에 그녀는 유능한 감사인에서 파렴치한 범죄 용의자로 전락했다. 서윤은 텅 빈 회의실로 끌려갔다. 잠시 후 최 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최 이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서윤 씨, 당신의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결국 당신을 망쳤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조작된 접속 로그와 가짜 입금 내역을 하나씩 읊었다. 넥서스 테크의 회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더군. 당신의 노트북에서는 아직 외부로 전송되지 않은 핵심 기술 자료까지 발견되었고, 서윤은 기가 막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말도 안 돼. 전부 조작된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최 이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아. 증거가 이렇게나 명백한데.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셨지. 순순히 모든 죄를 인정하고 업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감사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것이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이 짜놓은 판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거대해서 그녀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마침내 김진혁의 연구 노트를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환호하며 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녀의 모든 통신 채널은 이미 먹통이 된 후였다. 불길한 예감에 뉴스를 검색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우라 그룹 내부 감사인 산업 스파이 혐의로 적발. 진우는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함정이다. 그들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그는 서윤을 구해야 했지만 모든 연락이 끊긴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력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서윤은 결국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아우라 타워 밖으로 쫓겨났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터였던 곳. 이제 그녀는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외부인이었다. 차가운 유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아우라 타워의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강서윤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들, 빠르게 스쳐가는 자동차의 불빛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풍경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멍하니 길가에 서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그녀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상사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은 고함이 귓전을 때렸다. 강서윤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회사로 들어오세요. 서유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회사로 돌아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난뿐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이미 법인 측에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왔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법인은 거대 고객인 아우라 그룹을 잃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커리어와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한때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홍보팀이 뿌린 보도자료는 강서윤을 탐욕의 눈이 먼 산업 스파이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녀의 사진이 인터넷 뉴스와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업계 최고의 실력자. 알고 보니 검은 돈에 양심을 판 배신자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그들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과거 성과들은 모두 정보를 빼내기 위한 위장술로 폄하되었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에게 검찰로부터 소환장이 날아왔다. 아우라 그룹이 그녀를 정식으로 고소한 것이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폐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사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 보였다. 그녀의 모든 주장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강서윤 씨.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담당 검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신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법의 저울은 이미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이진우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아우라 그룹이 그녀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섣불리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진우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문인 커튼까지 굳게 닫아버렸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완벽한 고립. 그녀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강철 같았던 의지도 얼음 같았던 냉철함도 모두 부서져 내렸다. 최 이사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순히 모든 죄를 인정하고 업계를 떠나라.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인이 되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절망의 늪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칼날 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거대한 함정에 빠진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다. 패배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녀의 노트북으로 아주 작은 알림이 하나 도착했다. 평범한 시스템 업데이트 알림처럼 보이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메시지 끝에는 아주 작은 오타가 있었다. 서윤과 진우만이 아는 그들만의 신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다. 대신 첨부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체스판을 찍은 사진이었다. 백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외통수에 몰린 흑의 킹.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서유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사진의 아주 작은 구석. 체스판 바깥쪽에 먼지처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에스탈리마테, 스테일메이트. 킹이 공격받고 있지는 않지만 규칙상 어떤 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게임은 패배가 아닌 무승부로 끝난다. 그것은 진우가 보내는 메시지였다. 넌 지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버텨. 에스사메트를, 에스사메트를, 에스사메트를.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서윤의 텅 비어 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손발을 묶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지만 아직 그녀의 목숨을 빼앗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진실과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커튼을 걷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고도 결연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구석으로 몰면 쉽게 부러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는 법이다. 그녀는 압수되었다가 돌려받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아우라의 보안팀이 모든 것을 훑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아주 작은 흔적.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접속했던 금지구역의 데이터를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업, 동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 진실이라는 이름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권태준의 심장을 겨누는 것.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진우가 보낸 스테일메이트라는 메시지는 강서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감옥이 아닌 반격을 준비하는 비밀 기지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새로 구입한 노트북을 완전히 분해한 뒤 하드웨어에 심겨 있을지 모를 추적 장치를 제거하고 직접 재조립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상 운영체제와 다중 VPN을 겹겹이 쌓아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제 그녀의 디지털 공간은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아우라 그룹의 최정예 팀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되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진우가 남긴 신호를 통해 그에게 접속했다. 그들이 연결된 곳은 일반적인 인터넷망이 아닌 전 세계 해커들이 비밀리에 이용하는 익명의 다크웹 네트워크였다. 그곳에서 그들의 대화는 유령처럼 떠돌다 사라질 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다.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하다. 그의 사과에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김진혁 연구원의 노트. 해독은 끝났어. 진우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다. 그래, 끝났어. 그리고 서유나,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야. 그는 해독된 연구 노트 파일을 서윤에게 전송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잊혀진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진혁의 연구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천재 과학자의 희망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고백록이었다. 처음 몇 장은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키메라는 기존의 AI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사회 현상의 패턴을 예측하고 심지어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걸음이다. 바리드.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그의 글에는 서서히 불안과 회의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권태준 회장은 키메라의 능력을 순수하게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키메라를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오늘 회장 지시로 키메라를 이용한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특정 기업의 주가 폭락 시나리오. 키메라는 가짜 뉴스와 부정적인 여론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단 몇 시간 만에 목표 기업의 주가를 30% 이상 폭락시켰다. 너무나 완벽해서 무서웠다. 나는 지금 신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악마를 만들고 있는가? 느세아. 연구 노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김진혁의 고뇌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괴물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키메라는 주식 시장을 조작하고 정치적인 여론을 바꾸고 심지어 특정 인물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도 있었다. 마치 지금 서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서윤은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페이지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김진혁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만든 괴물을 내 손으로 막아야 한다. 나는 키메라의 심장부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비상정지 장치, 아킬레스를 심어두었다. 만약 내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그 열쇠가 있는 곳의 단서를 여기에 남긴다. 비스빌 에일이 인더. 거짓의 탑 가장 높은 곳. 진실의 눈이 잠들어 있다. 다네슬라이. 마지막 문장 바로 아래. 그의 기록은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치 글을 쓰던 도중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진혁은 단순한 퇴사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제거된 것이었다. 그녀가 쫓던 사건은 이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 되었다. 이럴 수가. 진우 역시 화면 너머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을 고발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맞서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서윤은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김진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그가 남긴 유언이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 암호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거짓의 탑 가장 높은 곳. 진실의 눈이 잠들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거짓의 탑은 아마 아우라 타워를 말하는 거겠지. 권태준이 쌓아 올린 부와 거짓의 상징이니까. 그럼 가장 높은 곳은 회장실이나 펜트하우스를 의미하는 걸 거야. 문제는 진실의 눈이야. 그게 뭘까? 서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아우라 타워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건물의 구조,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곳의 주인인 권태준 회장. 그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있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신의 시점을 탐하는 듯한 구조. 그녀는 권태준 회장의 집무실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사진들이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그의 책상 뒤,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현대 미술 작품. 그것은 수많은 렌즈와 카메라 부품들을 조합해 만든 거대한 눈의 형상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옴니시언트, 즉 모든 것을 본다는 의미였다. 권태준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예술품. 하지만 어쩌면 진실의 눈이 잠들어 있다. 진우야, 혹시 물리적인 장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저 예술품 뒤에 김진혁이 숨겨놓은 아킬레스의 스위치나 데이터 저장 장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녀의 추리에 진우의 눈이 빛났다. 가능성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지. 누구도 감히 회장의 개인적인 예술품을 건드릴 생각은 못할 테니까. 좋아. 목표는 정해졌어. 권태준의 눈을 피해 그의 심장부, 회장실로 잠입해서 진실의 눈 뒤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서유는 이미 모든 출입 권한을 박탈당했고 얼굴까지 알려진 상태였다. 아우라 타워는 그녀에게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길로 가면 돼. 아우라 타워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 내가 감사하면서 전부 머릿속에 넣어뒀어.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시선은 화면 너머의 진우를 향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 더러운 일은 내 차지가 될 거라는 얘기구나. 좋아. 까짓것 해보지 뭐. 방구석에 처박혀서 자판만 두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즐거운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다. 잊혀진 과거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그것은 그들을 더 깊고 위험한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김진혁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희망. 아킬레스를 찾아내 악마의 심장을 멈추는 것.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진혁이 남긴 단서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다. 목표 지점은 명확해졌다. 권태준의 심장부, 아우라 타워 최상층의 회장실. 하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요새였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적 반격이었다. 강서윤의 아파트는 거대한 아우라 타워의 축소판이 되었다. 그녀는 벽면에 건물의 상세한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회로도를 붙여놓고 며칠 밤낮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데 몰두했다. 감사 당시에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했던 방대한 자료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건물의 가장 어둡고 잊힌 혈관. 바로 중앙 환기 시스템이었다. 최첨단 빌딩일수록 이런 기반 시설에는 의외의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CCTV 사각지대와 센서 미작동 구간을 연결하여 최상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침투 경로를 그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의 날, 디데이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완벽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아우라그룹의 연례주주총회. 그날이 되면 권태준과 최 이사를 비롯한 모든 핵심 인력의 관심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저층부의 대강당에 쏠릴 것이다. 제국의 심장부는 역설적으로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야. 서유는 보안 채널을 통해 진우에게 말했다. 네가 목마가 되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밖에서 성문을 열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서윤이 보내온 침투 계획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내가 톰 크루즈도 아니고 그래도 재미있겠네. 맨날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것도 지겨웠거든. 그는 위험천만한 계획 앞에서도 특유의 낙천성을 잃지 않았다. 작전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가짜 신분증과 출입증을 만들었다. 그는 주주총회 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그는 침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챙겼다. 소형 신호 교란기, 전파 탐지기, 그리고 카드키 복제 장치까지. 한편 서유는 또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가 물리적인 침투를 감행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침투를 발판 삼아 아우라 그룹의 또 다른 금지구역,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비밀 회계 서버에 접근할 계획이었다. 아킬레스라는 물리적 증거와 함께 권태준의 돈줄을 끊어버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아우라 타워는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권태준은 단상 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오직 빛나는 조명과 카메라뿐. 자신의 등 뒤에서 조여오는 어둠의 그림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고 복잡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하 2층. 동쪽 복도 끝 환풍구. 3분 뒤에 해당 구역 CCTV가 15초간 정지될 거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움직였다. 서윤의 목소리는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을 동시에 감시하며 경비원들의 순찰 동선을 예측했고 진우가 움직일 길을 한 발 앞서 열어주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두 사람의 협업은 완벽한 합을 이루었다. 진우는 마침내 목표했던 환풍구 앞에 도착했다. 낮고 차가운 철제 통로는 어둠 속으로 깊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구겨 넣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비좁고 먼지 가득한 공간. 오직 헤드랜턴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그는 거대한 건물의 뱃속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유는 진우가 안전하게 환풍구 안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진우가 건물 내부망에 몰래 설치한 소형 중계기를 통해 그토록 원했던 비밀 회계 서버로의 접근을 시작했다. 권태준이 키메라를 위해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그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는 진우의 여정은 험난했다. 수직으로 이어진 통로를 오르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야 했다. 중간중간 설치된 레이저 센서와 동작 감지 센서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때마다 서윤이 몇 초간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15층 통과. 경비팀 2명이 네가 있는 곳 바로 아래층을 순찰 중이야.
1분간 완벽하게 소리를 죽여 서윤의 경고에 진우는 차가운 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숨을 죽였다. 바로 아래에서 들려오는 경비원들의 잡담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시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진우는 마침내 최상층에 거의 다다랐다. 회장실 바로 아래층의 환풍구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회장실로 이어지는 이 통로에는 최첨단 음파 탐지 센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서윤의 해킹만으로는 완벽하게 무력화하기 어려운 장치였다. 서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아우라 타워의 전체 전력 시스템을 해킹했다. 진우야, 지금부터 내가 타워 전체에 아주 미세한 전력 과부하를 일으킬 거야. 시스템이 자동 복구되는 3초. 그 안에 통과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진우는 출발선에 선 육상 선수처럼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서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셋, 둘, 하나. 그 순간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찰나의 순간 그의 몸이 음파 탐지 센서를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건물 전체의 조명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다. 마침내 그는 회장실 내부와 연결된 환풍구 덮개 앞에 도착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섰다. 거대하고 화려한 권태준의 집무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눈동자 형상의 예술 작품. 옴니시언트가 서늘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의 이어피스에서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공이야. 진우야, 내가 해냈어. 이제 김진혁이 남긴 아킬레스를 찾아 진우는 거대한 눈동자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될 비밀이 바로 저 너머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 가장 큰 위험이 그를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권태준의 집무실에 들어선 이진우는 숨을 죽였다.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눈동자 형상의 예술 작품 옴니시언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를 감시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서윤아, 나 들어왔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진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나지막이 물었다. 화면 너머에서 서윤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혁이 남긴 단서는 진실의 눈이 잠들어 있다였어. 아마 저 작품 어딘가에 비밀 공간을 여는 물리적인 스위치나 센서가 있을 거야. 너무 뻔한 곳은 아닐 테니. 작품의 가장 미세한 부분부터 살펴봐. 진우는 조심스럽게 작품에 다가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기계 부품들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눈동자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손에 낀 특수 장갑으로 작품 표면을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혹은 아주 작은 버튼. 무엇이든 김진혁이 남겼을 흔적을 찾아야 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강당은 권태준 회장의 연설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우라 그룹의 눈부신 성과와 투명한 경영을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아우라 그룹은 그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오직 정직한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땀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다. 권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마무리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깜빡이더니 권태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던 화면이 암전되면서 장내에는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최 이사가 방송실에 삿대질을 하려는 찰나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의 계좌번호, 그리고 그 끝에 연결된 단 하나의 이름. 프로젝트 키메라 비자금.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권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윤의 반격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윤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권태준 회장이 말하는 정직한 성장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자금이 아닌 불법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입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계좌, 이체 내역과 날짜, 금액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진우의 도움을 받아 비밀 회계 서버에서 빼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당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당장 저걸 꺼, 저 미친 짓을 멈추란 말이다. 권태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최 이사와 보안팀이 허둥지둥 방송 시스템을 제어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통제권은 서윤의 손에 넘어간 후였다. 그녀는 외부에서 아우라 타워의 신경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어피스로 전해 듣고 있던 진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서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옴니시언트를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품의 가장 중심부, 거대한 눈동자의 동공 역할을 하는 낡은 카메라 렌즈에서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발견했다. 다른 렌즈들과는 달리 그 렌즈만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렌즈를 정해진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작품의 일부였던 금속판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며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먼지에 덮인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찾았어. 서윤아 찾은 것 같아 진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상자 안에는 AKILS라는 단어가 새겨진 검은색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김진혁이 목숨과 맞바꿔 숨겨놓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진우가 아킬레스를 손에 쥐는 순간 회장실 전체에 아주 낮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윤이 감지하지 못했던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었다. 육중한 금속 셔터가 내려와 모든 창문을 막았고 유일한 출입문은 굳게 잠겼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갇힌 것이다. 대강당에서 혼란을 수습하던 최 이사의 단말기에 비상 경보가 떴다. 회장실, 비인가자 침입.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외부에서의 해킹과 내부 침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무장한 보안팀을 이끌고 최상층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강당의 스크린은 마침내 꺼지고 권태주는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애써 감추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아우라 그룹의 성장을 시기하는 외부 세력의 비열한 테러 행위입니다.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를 더럽힌 저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진우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아킬레스를 꽉 쥐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동료가 적의 심장부에서 고립된 것이다. 첫 번째 폭탄은 성공적으로 터졌다. 권태준의 오만한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중에서의 화려한 폭격과 지상에서의 처절한 고립. 두 사람의 전장은 이제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은 동시에 가장 큰 위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권태준의 집무실 문 밖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멈췄다. 이진우는 아킬레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잡히더라도 이 증거만큼은 지켜내거나 혹은 잡히기 전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의 눈은 방 중앙에 있는 권태준의 메인 컴퓨터를 향했다. 서윤아, 나 갇혔어. 문 밖에 최 이사랑, 그 부하들이야. 진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피스 너머에서 서윤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적의 심장부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무너질 시간은 없었다. 지금은 그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진우를 구하기 위한 교란 작전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패를 던질 것인가? 그녀는 진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만이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진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진우야, 버텨. 내가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만들어 볼게. 서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 즉 프로젝트 키메라의 추악한 실체가 담긴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풀어놓을 준비를 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폭발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최 이사가 이끄는 중무장한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레이저 포인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점들이 진우의 몸을 겨눴다. 손 들어. 쥐새끼야. 그리고 손에 든 거 이리 내놔. 진우는 재빨리 거대한 회장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 몇 발이 책상에 밝히며 나무 파편이 튀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는 책상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아킬레스 USB를 권태준의 컴퓨터 단자에 꽂았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이 데이터를 서윤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비상정지 장치를 직접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진우가 필사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동안 서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주주총회장의 스크린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장악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회계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김진혁 연구원의 마지막 연구 노트였다. 그의 고뇌와 폭로의 결심이 담긴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악마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통제 도구입니다.
김진혁의 유언과도 같은 글귀에 강당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국내외 모든 언론사와 사법기관 그리고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했다. 비밀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 비인간적인 목적, 그리고 김진혁 연구원의 실종에 권태준 회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뉴스 속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다. 권태준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진우를 압박하던 최 이사의 이어피스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권태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광기에 가까웠다. 모든 게 끝났어. 다 저놈 때문이야. 최 이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놈을 죽여. 그리고 저 USB를 파괴의 증거만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명령에 보안 팀원들이 다시 총구를 겨눴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법이나 양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우의 파일 업로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98%, 99%. 바로 그때 보안팀원 하나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데 성공했다. 아킬레스의 모든 데이터가 서윤에게 전송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김진혁이 심어놓은 마지막 함정. 그것은 비상 정지 장치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였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메인 서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순간 아우라 타워 전체가 거대한 비명을 질렀다.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 에러 메시지로 뒤덮이고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다가 마침내 꺼져버렸다. 건물 전체가 암흑과 정적에 휩싸였다. 비상 전력마저 키메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타워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암흑 속에서 최 이사와 보안팀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수많은 손전등 불빛과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서윤이 유출한 정보는 즉시 경찰을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시위 진압 병력이 아닌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였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어깨에 부상을 입은 진우는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이제 텅 빈 데이터 껍데기만 남은 아킬레스가 들려 있었다. 임무 완수였다. 같은 시각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대강당. 권태준은 단상 위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자들과 주주들은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정적과 패배의 공기만이 가득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여러 명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에게 다가왔다. 권태준 씨, 살인 교사 및 불법 자금 조성, 국가기관 통신망 교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가 텅 빈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을 차게 되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서유는 이 모든 상황이 담긴 뉴스 화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자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비밀의 장막은 걷혔고 추악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아우라 게이트라 불리게 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의 성체, 아우라 그룹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잔해 속에서 세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정의의 가치를 다시금 목도했다. 권태준과 최 이사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다. 강서윤과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재판 과정에서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실체가 드러났고 김진혁 연구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추악한 진실 또한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권태주는 법정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더 큰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감옥의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광적인 충성심을 보였던 최 이사는 모든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권태준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아우라 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져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세간의 관심이 재판 결과에 쏠려 있는 동안 강서윤과 이진우는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왔다. 어깨 부상을 치료한 이진우는 다시 먼지 쌓인 그의 서버실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모든 언론 인터뷰와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의 해커로 남기를 원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진우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진우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그녀를 맞았다. 왔어. 여긴 여전히 누추하지 뭐.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해.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건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 정도 상처는 영광의 상처지. 그나저나 당신은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원할 텐데. 정의의 여신, 얼음 칼날 등등 별명도 많아졌던데. 진우의 말대로였다. 서윤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녀가 소속되었던 회계법인은 그녀에게 100배 사죄하며 부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약속하며 그녀를 영입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원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아우라 타워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그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차가운 유리벽 안에서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버렸으니까. 이번 사건은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단순히 시스템의 균열을 찾아내는 감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시스템의 부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유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아킬레스 재단. 거대한 권력의 약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기업과 기술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김진혁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며 제2의 프로젝트 키메라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녀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아우라 게이트에 분노했던 시민들의 소액 기부가 이어졌고 양심 있는 변호사들과 기술자들이 재단의 파트너로 합류했다. 물론 이진우는 재단의 비공식적인 최고 기술 고문이 되었다. 1년 후 강서유는 자신이 졸업했던 대학의 강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롭고 차가운 얼음 칼날의 모습이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 눈빛. 그 안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따뜻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에게 말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와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바꿀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강의를 마친 그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세상을 가두었던 아우라 타워의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유로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젊음의 활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금지구역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 스스로가, 그리고 그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끝났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